안녕하세요. 정승진 프로입니다. 오늘 영상은 일관성 있는 퍼팅 스트로크를 연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생각인데요. 홀컵에 가까워질수록 그린 주변 짧은 웨지샷이나 퍼팅 같은 경우는 일관성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린 주변 짧은 웨지샷이나 퍼팅 같은 경우는 어떤 방법이나 이런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이런 감각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감각적으로 스윙 크기나 공 치는 강도, 공 치는 스피드를 다르게 해서 내가 원하는 거리만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제 공을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감각적인 부분은 많은 연습과 경험을 통해야지만 쌓이고 내가 터득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하지만 일관성 없는 이런 임팩트, 일관성 없는 퍼팅 스트로크를 한다면 아마 이런 부분을 연습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요. 일관성 없는 퍼팅 스트로크를 하는 상태에서는 내가 감각적으로 같은 스윙 크기, 같은 강도, 같은 스피드로 퍼팅 스트로크를 해도 공이 굴러가는 거리나 방향성이 항상 달라지게 됩니다. 어느 정도 일관성 있는 임팩트를 통해서 내가 같은 강도, 같은 스피드, 같은 스윙 크기로 공을 쳤을 때 어느 정도는 계속 비슷하게 공이 가줘야지만 이제 그걸 기준으로 조금 더 길게, 조금 더 짧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연습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런 연습들이 쌓여서 감각적인 부분이 점점점 발달되고 발전하는 건데 정확하지 않은, 일정하지 않은 임팩트를 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감각적인 부분들을 연습하는데 굉장히 큰 방해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렇게 일관성 없는 퍼팅 스트로크를 하는 가장 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손목을 사용해서 퍼팅 스트로크를 하는 과도한 손목 움직임이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인데요. 아마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처음에 어드레스를 했을 때 내 어깨와 팔과 손목이 이루는 이런 자세, 어떻게 보면 오각형에 가까운 자세인데 이런 자세, 이러한 팔과 손목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을 쳐야지, 퍼팅 스트로크를 해야지 정확히 칠 수 있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그거와 거의 같은 맥락이죠. 손목을 사용하지 않아야지만 항상 일정하게 일관성 있는 스트로크를 할 수 있다는 점인데 이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퍼팅 그립을 잡을 때도 일반 샷과는 다르게 굉장히 비스듬하게 잡는다고 해야 될까요? 손바닥에 클럽을 굉장히 비스듬하게 놓고 잡는다거나 아니면 처음에 어드레스를 했을 때 퍼팅 어드레스를 했을 때 손목을 좀 이런 식으로 많이 세워준다거나 하는 이런 자세들이 공통적으로 손목의 사용을 좀 억제하기 위해서, 손목을 못 쓰게 하기 위해서 이런 자세를 취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퍼팅 스트로크에서 손목의 사용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아주 일관성 있는 스트로크를 방해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연습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 방법입니다. 어느 집에나 있고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쇠 젓가락 하나를 준비해 주시고요. 이 쇠 젓가락을 퍼팅 그립 끝에 있는 구멍에 꼽아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 구멍 같은 경우에는 클럽 안으로 물이 들어갔을 때 물이 빠져나오는 배수구 같은 거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립을 장착을 할 때 솔벤트나 이런 등유나 라이터 기름 같은 용액을 쓰는데 그립을 낄 때 처음에 장착을 할 때 그 용액들이 빠져나오는 역할을 해주는 구멍입니다. 여튼 그 구멍에 쇠 젓가락을 꼽아서 뒤로 한 10cm나 15cm 정도 튀어나오게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평소 하던 퍼팅 그립을 잡고요. 평소 하던 어드레스, 그리고 평소 하던 퍼팅 스윙, 퍼팅 스트로크를 하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내 양팔과 내 쇠 젓가락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되는데요. 아마 지금 내가 평소 하던 퍼팅 스트로크가 손목을 쓰고 있다면 분명히 쇠 젓가락과 팔뚝의 간격이 좁아지는 결과가 나오게 될 겁니다. 아마 공 치는 방향이나 이런 스윙하는 방향으로 봤을 때 내 왼쪽 팔뚝과 쇠 젓가락의 간격이 좁아지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공을 치고 난 다음에는 반대로 오른쪽과 좁아지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여튼 어느 쪽이든지 간에 처음에 어드레스를 한 상태에 이 간격이 백스윙을 올리고 공을 치고 그리고 공을 치고 난 다음에 마무리 동작까지 항상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스윙을 하셔야지만 손목을 안 쓰는 좋은 퍼팅 스트로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정한 퍼팅 스트로크라는 게 어떻게 보면 페이스면 한 가운데죠. 퍼터의 페이스면 한 가운데, 스윗스팟이라고도 부르긴 하는데 그 부분으로 일정하게 공을 스트로크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퍼팅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시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는데
풀스윙 같은 경우에는 그런 페이스면의 한가운데 스윗스팟에 공이 맞지 않으면 공이 뭐 타고 가면서 벌써 즉각적으로 뭔가 느껴진다거나 아니면 공이 날아가는 이런 방향이나 뭐 구질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퍼팅 같은 경우는 사실 안 그런 경우가 많죠. 한 가운데가 아니고 약간 다른 곳에 맞거나 해도 이런 타고감이 느껴진다거나 아니면 공이 굴러가는 게 확 달라지지가 않고 뭐 체감할 정도로 확 달라지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아예 그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안 쓰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사실 가장 기본적으로 기초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퍼팅 페이스면 한 가운데로 퍼팅 스트로크를 하는 겁니다. 프로들 같은 경우에도 그런 연습을 많이 하죠. 퍼팅 페이스 면에다가 뭐 스위스팟 부분 바로 옆에다가 뭐 자석을 붙인다거나 아니면 다른 이제 보조 도구를 붙여서 전 가운데로 치는 연습이나 아니면 바닥에 동전을 1개나 2개 정도 쌓아놓고선 동전을 치는 연습이나 이런 연습 방법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퍼터의 한 가운데 이제 스윗스팟으로 퍼팅 스트로크를 하는 연습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퍼팅을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나 이제 퍼팅에 좀 문제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퍼팅 자세를 익힌 상태에서요, 그냥 평평한 데서 퍼팅 매트 하나 깔아 놓고선 거기서 계속 뭐 어떠한 거리 어떠한 강도도 상관없으니까 계속 퍼팅 스트로크를 연습을 해서 퍼팅 페이스면 한 가운데로 어느 정도 일정하게 공을 칠 수 있도록 연습해 주는 게 가장 먼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완성이 되시면 이제 그 다음에 뭐 거리감 연습이나 뭐 경사에 있는 방법을 연습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이런 감각적인 부분들을 연습하기에는 훨씬 더 효과적이고 좋은 방법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퍼팅은 일정한 스트로크를 해야지만 그걸 바탕으로 감각들이 훨씬 더 잘 연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퍼팅 연습을 하신다면 좀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일정한 퍼팅 스트로크를 하기 위한 연습 방법과 그리고 일정한 퍼팅 스트로크의 뭐 중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프로들만큼 드라이버를 멀리 치지 못하고 프로들만큼 아이언을 정확히 치지 못해도 퍼팅 스트로크만큼은 일정한 퍼팅 스트로크만큼은 아마추어분들도 충분히 할 수가 있거든요. 뭐 스윙이 크다거나 이런 뛰어난 신체 능력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추어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영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프로들만큼 일정한 퍼팅 스트로크 꼭 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